검진표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위험.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보시나요? 빨간 글씨가 있는지 없는지, 정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괜찮구나. 지금 당장은 문제 없네. 이 말 참 익숙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화면 속에서 늘 활기차 보이던 사람이 아무 예고도 없이 촬영 중 쓰러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전까지 특별한 경고도 큰 통증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바쁘게 살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정기검진도 받았으니까. 하지만 혈관 문제는 그런 구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이 없는 통로입니다. 위는 쓰리면 바로 신호를 보내고 당은 불편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다릅니다. 상당 부분이 막히기 전까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일상생활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길이 끊기듯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혈관 문제는 늘 갑자기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갑작스러운 두통, 갑작스러운 마비, 갑작스러운 쓰러짐. 많은 분들이 혈관을 숫자로 이해하려 합니다. 검진표에 적힌 몇 개의 수치로 말이죠. 그중 하나가 기준 안에 들어있으면 전체가 괜찮다고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혈관의 상태는 단순한 합격 불합격 문제가 아닙니다. 서서히 변하는 과정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혈관은 나이보다 먼저 늙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출생연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왔는데도 누군가는 안정적이고 누군가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깨끗한 물은 잘 흐릅니다. 막힘도 없고 속도도 일정합니다. 하지만 그 물에 점성이 생기면 어떨까요? 같은 관을 지나가도 훨씬 더디게 움직입니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의 잔여물, 지방, 성분, 몸속 염증 반응들이 겹치면 피는 점점 무거워지고 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가늘고 아주 먼 곳들입니다. 손끝과 발끝, 눈과 머리, 그리고 목 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유난히 저리다거나 오후만 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멍해진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 이런 신호들은 흔해서 우리는 쉽게 넘깁니다. 그럴 나이지. 요즘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신경은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눈과 뇌는 특히 민감해서 조금만 흐름이 느려져도 바로 반응합니다. 심장은 더 큰 압력으로 끈적해진 피를 밀어 올리려 애씁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몸 어딘가에서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의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리가 작아서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조용한 변화를 만들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행동 중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3가지 습관.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혈관이 얼마나 조용히 늙어가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얼마나 작게 나타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특별한 약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 쌓이면 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굳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대신해 마시는 음료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커피나 차를 떠올리십니다. 입을 깨워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느낌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를 마셨으니 수분도 함께 보충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몸속에 물을 붙잡아 두기보다는 오히려 밖으로 내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몸은 이미 가지고 있던 수분까지 함께 배출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혈액 속 물의 비율이 줄어들고 피는 더 끈적해집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우리는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몸속 수분을 계속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하루 중 혈액이 가장 농축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카페인이 들어오면 혈관은 더 빠르게 마르게 됩니다. 밤새 말라있던 통로에 갑자기 압력이 걸리는 셈입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커피를 물처럼 여기는 습관입니다. 이 착각이 반복될수록 혈관은 점점 더 버거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혈관을 설탕에 담그는 식사 방식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달콤한 음식이 당깁니다. 빵, 과자, 면, 달달한 음료. 먹을 때는 잠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혈당은 빠르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당분들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혈액 속 단백질과 결합해 끈적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들은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습니다. 이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끈적한 시럽이 관 안쪽을 천천히 덮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이 더해지면 그 위에 기름때가 겹겹이 쌓입니다.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힘을 잃습니다. 이때부터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무 신호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며 같은 식사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 기억을 하루도 빠짐없이 쌓아둡니다. 세 번째 습관은 현대인에게 가장 치명적이지만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행동입니다. 바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혈액은 심장이 혼자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하체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이 아래로 내려간 피를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하고 풀리면서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이 기능이 거의 멈추게 됩니다. 다리로 내려간 피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흐르지 않는 피는 점점 정체됩니다. 그리고 정체된 곳에서는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비행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사무실에서, 소파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매일 반복되면 다리는 조용히 위험한 환경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당장은 큰 불편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이 작은 선택들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결과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은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까지는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비싼 무언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손상을 멈추고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혈관이 스스로 넓어지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법.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세 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미 굳어버린 혈관도
다시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혈관은 억지로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움직임에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은 무언가를 먹거나 바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말보다 흐름을 다시 만드는 방법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땀이 많이 나야 하고 숨이 가빠야 하고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혈관의 관점에서는 이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이 좋아지는 순간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순간이 아니라 혈액이 꾸준히 오래 흐를 때입니다. 이제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거의 없는 날 조용한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물살은 세지 않지만 강바닥 전체를 고르게 스치며 흘러갑니다. 혈관이 가장 좋아하는 흐름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 혈관 안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벽을 스치며 지나가면 혈관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길은 자주 쓰이는 길이구나. 조금 더 넓게 열어두는 게 좋겠어. 이 판단의 결과로 혈관 안에서는 확장을 돕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이 나오면 딱딱하던 혈관은 조금씩 풀리고 수축과 이완이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반응이 순식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위해 필요한 운동은 짧고 강한 자극이 아니라 길고 부드러운 자극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움직이면서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도 아니고 너무 편해서 운동 같지 않은 수준도 아닙니다. 이 애매한 구간이 혈관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강도로 움직이면 몸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혈액을 충분히 순환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짧은 노력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에는 매우 정직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30분 이상 이어지는 움직임이 일주일에 몇 차례만 반복돼도 혈관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수록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운동은 오히려 혈관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반응이 먼저 나타납니다. 이때 생기는 물질들은 혈관 벽을 거칠게 만들고 회복보다는 손상 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혈관은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열심히가 아니라 계속입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혈액이 흐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혈관은 조금씩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탄력이 돌아오고 압력에 대한 반응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몸 어딘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의 느낌이 달라지고 오후에 머리 맑음이 길어지고 걷는 동안 숨이 덜 차는 순간으로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것이 혈관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혈관에게 흐를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흐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핵심이 바로 식사의 순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식사 순서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달라지는 이유.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혈관이 좋아지는 첫 번째 조건이 꾸준한 흐름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흐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흐르게 만들어도 그 안을 지나가는 내용물이 끈적하다면 혈관은 다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혈관을 덜 괴롭히는 먹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들어가서 섞일 텐데 순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식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혈관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빠르게 들어오면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흔들립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몸에게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염증 반응을 부릅니다.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 안쪽에서는 아주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벽을 거칠게 만들고 끈적한 물질들이 붙기 쉬운 상태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들어오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채소입니다. 식사에 가장 처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가 들어오면 위장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물망은 뒤따라 들어오는 당분과 전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한 번에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오르고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혈관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급격한 변화는 항상 부담을 남깁니다. 반면 완만한 변화는 혈관이 스스로 조절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음식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혈관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겁부터 냅니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안 된다면 살 맛이 없지 않나?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같은 반찬을 먹어도 순서 하나만으로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이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루의 활동이 줄어드는 시간에 혈당이 크게 오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혈관에 남습니다. 이때 채소와 단백질이 먼저 자리를 잡아주면 탄수화물은 훨씬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면 혈관은 점점 덜 끈적해집니다. 피의 흐름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검진표보다 먼저 몸에서 느껴집니다. 식사 후에 졸림이 줄어들고 오후에 멍함이 덜해지고 눈의 피로가 늦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혈관이 숨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식사에서 항상 이상적인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 두세요. 하루 중 한 끼라도 의식적으로 순서를 바꾸는 순간이 있다면 혈관은 그 선택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식사 방식.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습관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을 지켜줍니다. 많은 사고가 몰리는 바로 그 시간, 아침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와 그 시간을 안전하게 넘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침의 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의 한 잔이 혈관의 미래를 바꾼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관이 왜 조용히 늙어 가는지, 무엇이 그 속도를 앞당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가장 쉽고 가장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장 즉각적인 변화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혈액은 점점 농축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액은 하루 중 가장 끈적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몸을 깨우는 신경작용이 시작되면서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심장은 박동을 빠르게 하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혈관 사고가 이 시간대에 집중됩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 수축된 혈관, 갑작스럽게 높아진 압력. 이 조합은 혈관에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날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자극적인 음료입니다. 쓴맛, 뜨거움, 각성 효과. 하지만 이 선택은 아직 덜 깨어난 혈관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필요한 것은 각성이 아니라 완화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선택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 한 잔. 이 한 잔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천천히 희석해 줍니다. 수축돼 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풀릴 시간을 벌어줍니다. 중요한 점은 속도가 아닙니다.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몇 모금에 나누어 몸이 깨어나는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아침의 혈관 환경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손발의 감각이 부드러워지고 하루의 시작이 한결 안정됩니다. 이 변화는 극적인 느낌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습관이 다른 모든 노력을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흐름을 만들고 식사의 부담을 줄이고 그 시작을 안전하게 여는 역할. 아침에 물 한 잔은 혈관 관리의 출발선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혈관은 거창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더라도 적어도 몸의 신호를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다른 습관들을 바탕으로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루의 작은 방향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몸을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에도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한 선배였습니다.